노력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고 승리한다는 생각, 절망과 후회가 내 삶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우리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가 결국 다 잘 될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게 바로 저의 비관론적 낙관주의입니다. 저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치를 하기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생각입니다. 근데 이건 저의 오래되고 아주 단단한 생각입니다. 그런 단단함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집중적으로 음해받는 입장에서 계엄저지, 영부인 문자 익십, 통일교 만남 거절 등 혹시라도 빌미가 될 수도 있었던 여러 가지 유혹적인 선택의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용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는 일상이 파괴되는 장면들을 너무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비겁하게 숨지 않고 무책임하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발 디딜 곳 하나 보이지 않아도 멈춰 있거나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함께 미래로 갑시다. 이제 뭉치고 말하고 행동합시다.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밖에 로비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옆에 따로 보는 스크린방에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제가 이 행사를 처음 한다고 했을 때 더 큰 장소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셨는데 우리 박정우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그런데 역시 원래 형님들 말을 왜 잘 들어야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큰 데서 해보죠. 제가 그 책에서 인생 내내 가져가게 된 생각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게, 유리조각으로 면도를 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야, 그게 자네의 마지막 빵을 포기하는 것이 될지라도. 빅터 프랭클은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 지옥 같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세수하고 면도했던 사람이 오래 버텼고 살아남았다는 팩트를 전합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지켜내려 노력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고 승리한다는 생각, 절망과 후회가 내 삶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우리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가 결국 다 잘 될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게 바로 저의 비관론적 낙관주의입니다. 저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치를 하기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생각입니다. 근데 이건 저의 오래되고 아주 단단한 생각입니다. 그런 단단함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집중적으로 음해받는 입장에서 계엄저지, 영부인 문자 익십, 통일교 만남 거절 등 혹시라도 빌미가 될 수도 있었던 여러 가지 유혹적인 선택의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용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는 일상이 파괴되는 장면들을 너무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인터넷이 너무 상황이 안 좋아. 굉장히 느리거든요, 인터넷이. 방송은 그냥 엑기스만, 엑기스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도 잘 작동을 하다가 결국 오늘 이제 또 외장 카메라가 안 되나요? 뭐 어쩔 수 없이 노트북 카메라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됐네요. 네,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 예, 유치원생 한동훈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베로이코님, 모두 안녕하세요. 사필경님, 안녕하세요. 미스 준님, 한동훈 대표님, 빡세게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당면과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한동훈 대표가 이 기회에 배지를 달아야 된다. 기도를 좀 해주시라. 두 번째는 뭐예요? 국힘의 최종 지지율이 15% 미만으로 잡아야 된다. 전략적 투표를 좀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의 썸네일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통용 방송 26년 3월 19일 방송. 한동훈 부산 북갑 출마 거론. 국힘 공천 잡음 심각하다. 요게 제가 방송 키기 몇 분 전에 국민일보에서 나온 기사거든요. 그래서 한동훈계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대구보다는 부산갑, 그리고 해운대보다는 부산 북갑 전재수가 이제 그 보궐선거 되는 거죠. 그래서 출마를 요게 이제 국민일보가 최근에 낸 기사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레인 없는 이란 혁명 수비대 오합지졸 될 것이다. 이게 정규 방송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몇 사람 이렇게 보여주는데 SNS에 뜨는 거 보면 여기 보시죠? 어, 다 엑스예요. 다 죽었어요. 정말 누가 제대로 살아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이란의 혁명 수비대 브레인들은 거의 다 죽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오합지졸 되는 거. 지금이야 뭐 큰 소리 빵빵 치지만 이게 원래 그렇습니다. 예, 그 빈수레가 요란하고 속빈 강정 아니겠습니까? 걔네들이 요란하게 소리를 내면 낼수록 우리는 망했어요, 망했어요.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죠. 예. 야,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도 좀 이렇게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한국도 지금 전쟁의 여파를 이제 피부로 지금 와닿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기름값, 이건 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하는데 제가 좀 놀란 거는 뭐냐면 여기 보면은 서부 텍사스 이게 100달러가 아직 안 됐거든요. 그 브렌트유는 이제 107달러, 100달러를 돌파했는데 이게 110달러까지 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서부 텍사스 110달러 갔다가 지금 꺾여갖고 뭐 100달러 미만에 놀고 있는데 그래도 한국은 어쨌든 제가 그랬죠. 이재명이 그냥 무시하게 찍어 눌러갖고 무조건 1,800원대 이상은 못 팔아. 이렇게 하고 그냥 찍어 눌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또 자연스럽게 지금 150엔, 뭐 전쟁 전이나 전쟁 후나 크게 그렇게 기름값의 차이가 없다. 근데 필리핀은요, 이게 100%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두 배 이상 올랐어요. 휘발유고 경유고 간에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경유가 더 비싸, 더 올랐어요. 제 차는 경유차인데, 아, 정말 그렇습니다. 와, 정말 필리핀은 이런 거 보고 바로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런 건데,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필리핀에서 그냥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필리핀 경제는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루를 줄였어요. 그 공무원이 근무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무하는 걸 월화수목만 일해라. 금요일 놀아라.
왜 움직이면은 석유 들어가야 되니까 놀아라. 불도 켜지 마. 차도 움직이지 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필리핀이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이 교통지역인데 요즘은 차가 안 밀려요. 이게 기름값이 너무 비싸, 뭐 2배 이상 뛰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차 운행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름값뿐만이 아니라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뭐죠? 그 원유를 이제 추출하고 나면은 이제 거기 남는 걸로 그 나프타라고 그러는데 그 나프타로 만드는 게 이제 비닐봉지죠. 여기 이제 쓰레기 봉투도 들어갑니다. 뭐 종량제 봉투 뭐 이런 모든 뭐 봉투, 그다음에 플라스틱 뭐 이런 게 이제 다 들어갑니다. 그걸 갖다가 뭐 피라고 그러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원료가 없어 갖고 지금 이것도 못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 정말 전쟁은 어쨌든 빨리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빨리 끝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뭐 확전을 한다. 그래서 이게 부정적으로 지금 언론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확전을 하는 건 뭐냐면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확전을 하는 거지. 이렇게요. 여태까지 전쟁은 뭐였냐면 그냥 미사일로다가 비행기였고 폭격기로다가 폭격하고 오고 폭격하고 오고 이거였거든요. 이렇게 해갖고는 전쟁이 안 끝나요. 전쟁의 끝은 뭐예요? 지상군이 해갖고 점령을 해 전쟁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미군도 지상군을 투입하고 이스라엘은 이미 레바논에서 지상군이 투입돼서 활동하고 있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빨리 끝내야 돼요. 빨리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이 핵심 인물들을 없애고 그다음에 중요 시설들 이게 뭐 오늘 참 언론들이 참 이상한 보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왜 이상한 보도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는 확실히 아직도 좌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이 좌파들의 뿌리가 이 언론,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언론기관에 아주 깊게 뿌리박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태까지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냐면 이제 이런 거였잖아요. 폭탄 투하하고 그래서 뭐 기지를 갖다가 폭격하고 뭐하고 뭐 벙커버스터를 쓰고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이거를 갖다 막 쓰고 초토화해도 일단은 땅 따먹기를 해야 되잖아. 그 땅 따먹기는 미사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지상군이 투입돼야 이게 땅 따먹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양상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제 어떻게 가는 거냐?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도 피격하고 그래갖고 뭐야 뭐 가동 중에 공습을 했다. 뭐 핵물질 유출 공포, 뭐 도리교수. 잠깐 뭐 이런 식의 그다음에 오늘 또 나온 게 뭐냐? 그 가스, 그 천연 가스죠. 그 가스 시설을 갖다가 공격을 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의 가스 시설을 공격을 했고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 헤드라인 보세요. 이스라엘의 폭주 이렇게 됐잖아요. 이란 최대 가스 시설 타격. 그다음에 사우스 파르스 이란 가스량 생산의 70%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 가스 천연가스 생산 기지 공장을 갖다가 폭격을 했다. 이란 미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뭐야? 기름값이 다시 또 올라갈 거다. 뭐 천연가스료가 또 올라갈 거다.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느니 지금 언론은 그렇게 보도를 하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거는 조중동뿐만이 아니라 뭐 채널 A, 잠깐 모든 언론이 지금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전쟁의 우리 ABC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왜 지금 버티는 거죠? 돈이 있으니까 버티는 거죠. 왜냐하면 미사일을 만들 돈이 있고 아직도 뭐 총을 쏠 돈이 있고 무기를 발할 돈이 있고 아니 다 돈으로 움직이는 거지. 전쟁이라는 건 돈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그렇게 거지처럼 세계를 떠나다니면서 구걸을 하고 다니고 심지어는 한국에다가도 구걸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돈이 있어야 뭘 전쟁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전쟁을 끝내려면 어떻게 되죠? 아니,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전쟁의 원리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 영화를 보시면, 제가 이제 영화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쟁 영화를 보면은 뭐 한국의 무슨 뭐 고구려 전쟁이나 신라 전쟁이나 잠깐 뭐 조선시대 전쟁이나 어느 전쟁이나 전쟁은 보면 어떻게 돼요? 보급로를 끊어야 된다. 이 기본이에요. 아니, 군사들이 먹일 식량을 끊고 보급료를, 그러니까 돈을 끊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식량을 다 불태워라. 퇴각할 때, 단 한 톨도 남겨놓지 말고, 불태워라.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야 전쟁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이 경제력을 갖다가 끊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국의 경제력을 갖다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의 ABC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란을 멈추게 하려면 결국 이란의 돈줄을 끊어야 되는데 지금 이란의 돈줄은 뭡니까? 그 원유하고 천연가스예요. 그거 갖고 먹고 사는 나라가 이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설을 갖다가 폭격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전쟁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전쟁을 빨리 끝내려면 어쨌든 간에 이란의 돈줄을 끊어야 되고 그 돈줄이 어디서 나오느냐? 원유하고 천연가스에서 나오니까 거기를 갖다가 타격을 해갖고 일단 멈추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고 이게 뭐 영원히 없어집니까? 이 땅 속에 묻혀 있는 거니까 그냥 겉에 있는 것만 타는 거죠. 뭐 땅 속에 있는 것까지 탑니까? 정말 이 언론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다. 역시 이 언론의 좌파들의 뿌리가 너무 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뭐 하도 난리를 치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최대의 그 천연가스 공장을 갖다가 폭격을 했더니만은 난리가 나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몰랐다. 그치? 우리 몰랐다.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도 좌파 언론이거든요. 그러니까 CNN이 완전 극좌고 월스트리트에도 비스급한 좌파입니다. 그러니까 극좌는 아니지만 좌파는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 사우스 스파르스에 대한 이스라엘 공격 계획 사전에 알았다. 추가 공격에 반대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냐? 미국은 이번 공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아니, 알지 못했으면 뭐 알지 못한 걸로 그냥 알아먹지 뭐 무슨 대통령이 마치 거짓말하는 것처럼. 예, 좌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설사 안다 해도 그게 정석 아닙니까? 아니, 일단 돈줄을 끊어야 되니까 그 정석 아닙니까? 자,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돈줄을 갖다 끄는과 동시에 이제는 폭격 갖고 안 된다. 이제 폭격은 할 만큼 했으니까 결국은 지상군이 내려갖고 땅 따먹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전쟁이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해병대가 약 뭐 2,200명이 탑승한 해병대가 중동 상륙 해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트리폴리암으로 해갖고 일본 오키나와를 떠나서 이렇게 가고 있다. 근데 왜 하필 그 군대를 갖다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오히려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거는 한 3만 5천 명 정도. 그런데 독일에 있는 건 5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독일에서 공수하는 게 훨씬 빠르지 않겠어요? 만약에 군대가 필요하다. 굳이 왜 일본에 있는 병력을 갖다가 빼갖고 호르무즈로 갔을까요? 제가 영화 한 편 찍자면 이거는 이게 일본 사람들이 거기 있을 수 있다. 이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이 우리가 밟는 땅에서 밟으면 이게 지뢰고 그러면 기뢰라고 그러잖아요. 바다에 있는 거를. 그 일본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일본입니다. 기뢰 제거 시설. 그럼 당연히 전문가 그룹이 예를 들어서 뭐 일개 소대라도 이게 2,2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소대 정도면은 뭐 몇십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몇십 명이라도 투입해갖고 뭐 조치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야 뭐 제대로 막 대놓고 군대를 보낼 수 없지만
굳이 이게 일본 오키나와에서 출발했다는 건 뭐냐면 일본이 그래도 이렇게 티나지 않게 협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지금 그 세간의 이목은 지금 누구한테 쏠려 있느냐? 일본 수상한테 쏠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서인정님 응원합니다. 잘 보고 이사님, 한 대표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게 그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은 이제 새벽인데 이게 시차가 하루 정도 난다고 그랬잖아요. 미국하고. 이게 현지 시간으로는 19일 오전 11시 15분이면 한국 시간으로는 뭐 20일 그러니까 이제 그 바로 오늘 밤이죠. 0시 15분이니까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12시 15분이 지나면 이제 협상이 어떻게 될지 사실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다, 전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아니 그 일개 수상이 예를 들어서 뭐 반스까지 다 벗어갖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이재명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재명도 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천조 갖다 바치기 전에 말은 뭐 우리가 뭐 협상을 어떻게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현금은 뭐 무슨 뭐 80억밖에 안 들어가고 온갖 미사 여구를 갖다 썼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그렇게 안 났죠. 그래서 천조를 갖다 바치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무슨 뭐 정치적인 수완이었거나 뭐 무능하다고 이렇게 해서 가시면 안 돼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트럼프를 거역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자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아니 각국이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수출도 하고 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세계 최대의 시장이 미국이잖아요. 미국에 만약에 수출을 못한다 그럼 망하는 거죠. 삼성이고 현대고 다 망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실권을 갖다가 아니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간에 협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는 것보다는 뭐 일본이든 한국이든 호주든 뭐 중국은 뭐 이미 제껴놨으니까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나라들이 오히려 더 그냥 적극적으로 트럼프하고 협조를 해갖고 그래서 힘을 합쳐서 미국, 이스라엘, 그다음에 일본, 한국, 호주 뭐 이렇게 그냥 최강팀을 만들어서 오히려 그 이란의 정권을 갖다가 변경시키는 정권을 갖다가 독재 정권에서 이 친서방, 친미 정권으로 바꾸는 그 선택을 하는 게 전쟁을 빨리 끝내는 거죠. 그리고 전쟁 후에도 후유증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눈치 볼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밤 12시 15분 회담을 하고 나면 이 뭐 회담은 짧진 않겠죠. 그죠?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속보로 막 뜰 텐데 뭐가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식의 결론이 나올지. 아마 제가 볼 때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해도 그냥 우리가 계약이라는 게 이거죠. 정신 계약이 있고 그 뭐 이면 계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면 드러나지 않는 계약.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이면 협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에는 이거는 뭐 영화를 보면은 너무 많이 이런 케이스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이 전쟁 광일에서 지금 그러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무슨 전쟁을 좋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잠깐 빨리 끝내야 돼요. 전쟁이라는 거는 다 원치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고 뭐 건물이 파괴되고 그 복구 비용이 정말 천문학적으로 드는 복구 비용이 필요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도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고 중간 선거가 또 걸려 있으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계속 지금 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이란에.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전술핵을 쓸 수밖에 없다 이제는. 이렇게 지금 흘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이참에 이란의 어떤 독재 정권은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쓰고 있는 작전이 뭐냐면 한편으로는 뭐 이런 시설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하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뭐예요? 브레인들을 갖다가 잡아야 된다. 버텼는데 이제 제갈공명이 죽었죠.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사람 하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가. 그러니까 한동훈 하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삼느냐. 근데 이거는 뭐 사람 하나가 아니라 지금 줄줄이 사탕으로 여기는 지금 이제 정식 언론에는 뭐 사망이었고 마치 5명이 죽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 현실은 뭐냐? 제가 그랬잖아요. 진실을 하려면 SNS를 좀 검색해 보시라. 자, 이 폭스 뉴스에서도 지금 뭐예요? 12명. 12명의 브레인들이 이미 이스라엘에 의해서 죽었다. 근데 뭡니까? 저기는 또 12명이 아니죠. 예. 그걸 갖다 자세히 따지면 이렇게 엄청난 브레인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란 상황을 갖다가 아마 해킹을 갖다가 4년 동안 해서 그거를 갖다가 정밀하게 지금 데이터 그래서 거기에 입각해 갖고 지금 공격하기 때문에 그냥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빠삭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면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뭐 딸 자택에서 어제 제가 설명했죠. 뭐 딸 국가안보 수장이 딸 자택에서 사망했다. 그게 알고 있다는 거지. 딸 자택이 어디고 이 사람이 딸 자택을 방문한 그 시간에 방문한다는 거를 빠삭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다 죽이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금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언제 종전선언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제거를 해야만 다시금 이 독재 정권이 들어설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뭐야 무슨 오늘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 하던데 그 장례식장에 최근에 왜 이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여기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음, 알리 라리자니 예. 이 사람 안보 수장이 죽었다고 그래서 오늘 장례식을 갖다가 하는 영상이 떴는데 거기서 뭐 피해 복수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피해 복수를 갖다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요? 피해 복수를 갖다가 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걔네들이 피해 복수를 하겠다고 외치면 외칠수록 이게 정당화되는 거예요. 피해 복수를 해? 그러면 우리는 더 벙커스타를 갖다가 더 투하하고 그다음에 뭐 결상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 벙커버스터 그냥 투하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우리 했던 뭐 원전 파괴하고 어쨌든 돈줄 꺼내야 되니까 피해 복수는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전 가스 시설 파괴하고 이게 처음으로 파괴를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란의 어떤 그 돈줄을 다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피해 복수를 안 당하려면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정당화 시켜주는 그 명목밖에 없는 거죠. 계속 공격할 거예요 아마. 계속 공격. 그 다음에 이제 그 피해 복수의 명분을 또 뭐라 줍니까? 그 미군의 상륙작전, 미국의 지상전. 결국 뭐야? 피해 복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막아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그 미군이 지금 뭐 해병대는 이제 최강이다, 세계 최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있잖아. 미 뭐 특수사령부 뭐 델타포스 팀도 있고 네이비실 이건 해군이죠. 그다음에 뭐 미 육군 20지원 사령부 핵무력 팀이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요. 이 차원이 달라요. 이 미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이게 동양인과 서양인이 이게 체질 그러니까 이 종이 다르거든요. 종족이.
제가 그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낀 건 뭐냐면 제가 미국에서 조지공에서 MBA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시험 때가 되면 그 시험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24시간 오픈을 해요. 중앙도서관을 갔다가 이제 공부하라고 미국도 24시간 다 오픈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마음 먹고 이제 배낭에다가 잔뜩 옷하고 뭐하고 책하고 싸들고 이제 들어갑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뭐 저도 한번 해보긴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틀을 못 버텨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갖다가 잠을 안 자면 견딜 수가 없어. 이틀을 못 버팁니다. 근데 미국 애들은요, 커피 마시면서 일주일을 버텨요. 그 다음에 시험 끝나잖아요? 그러면 걔네들 그때 이제 테니스가 유행이던 시절인데 1990년대 시험 끝난 다음에 야 테니스 치러 가자 뭐 테니스 들고 운동하는 그 동양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파김치가 돼갖고 무조건 자야 돼. 집에 가서 자야 돼. 걔네들의 정말 종족이 다릅니다. 체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그 해병대, 특수부대 정말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자꾸 이 명분만 심어줄 뿐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르그 섬, 제가 그 맨 처음에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하르그 섬, 이란의 거의 뭐 80%인가 90%를 갖다가 하르그 섬을 통해서 수출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를 갖다가 한번 폭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유시설을 폭격한 게 아니라 군사시설을 폭격했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다시 그러면 정유시설을 갖다가 폭격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트럼프 이란 향해서 가스전 폭파 경고했다. 이란이 무고한 카타르 재공격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도 가스전 공격 안 할 것이다. 만약 카타르 LNG 또 공격 시 이란 최대 가스전 전면 파괴하겠다. 하고 지금 얼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란이 무차별로 하는 바람에 지금 사우디도 참전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고 아랍에미리트도 지금 참전하겠다. 지금 이게 다 그래요.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그다음에 카타르 이런 나라들이 아이 그냥 우리가 전쟁 그냥 같이 참전해 갖고 빨리 끝내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는 지금 이란한테 굉장히 불리한 분위기인데 언론에 나온 거 보면 마치 이란이 뭘 천년만년 버틸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로 지금 계속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딱 보면 모릅니까? 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어디가 유리하고 어디가 불리한지 그걸 모를 수가 있나요? 예, 열정대위님 목요일송 잘 듣겠습니다. 예, 장혜찬 아주 역할 잘하네요. 예, 우리가 이제 그 뭐야 음,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마지막 얘기 하고 이제 국내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뭐 연이은 뭐 암살 피해 복수 시작했다. 뭐 이거는 하면 할수록 이란은 무참히 깨진다. 예, 자꾸 이란이 공격당한 게 합리화시키는 주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선언을 했습니다. 폐업 책임은 이용 국가가 져라. 왜? 우리는 1%밖에 이용하지 않는다. 1% 미만이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는 뭐냐?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는 원유는 1% 미만입니다. 그리고 몇몇 나라들은 훨씬 더 많이 들어오죠. 일본은 95%, 중국은 90%를 호르무즈 해협에 들여오고 많은 유럽 국가도 상당량을 들여옵니다. 한국은 35% 정도 들여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국가들에 나서 해협 문제를 돕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갖다가 띨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뭐 전쟁 후에는 니네들이 관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똑똑하다는 게 뭐냐면 중국은 돕지 않겠죠. 뭐 군함 보내라 그래도 중국이 보낼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중국을 물어늘고 있는 건 뭐야? 아니 어쨌든 호르무즈 사용료를 갖는 게 중국이 제일 많잖아. 지금 이 얘기거든요. 자, 중국 보세요. 535만 배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일 많이 상하니까 너희들이 지켜야지. 사실 중국은 이란하고 친하니까 지킬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뻔히 내용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역시 그 트럼프는 대단한 협상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기 보면은 뭐 한국, 일본 비슷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양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안 도울 수가 없다. 어쨌든 군함을 보내든 뭘 하든 어쨌든 트럼프한테 협조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국내를 좀 보자면 지금 이제 이 역시 그 한동훈 몸값이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국힘은 지금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고 4분 오열되고 있는데 한동훈의 몸값만 지금 계속 뛰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중 하나의 증거가 이제 이거예요. 무소속 연대설인데 주호영, 그러니까 무소속 연대설을 갖다가 이제 신지호 의원이 띄운 것 같아요. 방송에 나와갖고 그 신지원이 뭐 주영호 컷오프 시 한동훈 연대 가능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컷오프가 되면 주호영이 그냥 탈당해라.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나와라. 그러면 뭐예요? 주호영이 무소속으로 나오면은 자리가 비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거기서 보궐선거 나가고 주호영은 대구시장 나가고. 그래갖고 이게 왜냐하면 가능한 게 친박연대라고 들어보셨죠? 옛날에 그 친박연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이재명이 그 친박을 갖다가 학살을 공천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친박들이 나와갖고 친박연대라는 이름으로 거기서 가갖고 당선돼서 다시 돌아왔다. 이 스토리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소속 연대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은 주호영 선거운동 해주고 주호영은 한동훈 선거운동 해주고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러면서 하면 대구에서 주호영이 대구시장 되고 한동훈이 배치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연대설입니다. 무소속 연대설. 이거 갖고 이게 무소속 연대설이 띄운 아주 이 뭐야 극우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한동훈은 이게 대구 얘기를 갖다 좀 더 하자면 지금 대구시당 위원장이 그 이인선 의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인선 의원이 뭐 9명, 지금 9명이 나왔잖아요, 후보가. 그러니까 뭐 4명으로 좁혀서 경선은 그러니까 5명은 컷오프 하자는 거지. 9명 너무 많다. 너무 많으니까 5명을 컷오프하고 4명만 남겨놓고 4명 갖고 당원 투표하자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그 5명이 누가 속할까요? 그 5명에. 그러니까 발제린 사람은 안 나타났다. 초선 유영하고 최은성은 불참했다. 말도 안 된다. 아니, 그 정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죠? 대구시장 한 자리를 놓고 국힘에서 9명이 지금 하겠다고 나왔는데 이거를 갖다가 누구를 컷오프하고 누구를 갖다가 경선을 할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국힘이 막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근데 서정욱 아시죠? 서정욱 변호사. 서정욱이 또 이런 얘기를 했네요. 한동훈 수성갑에 나오면 대적할 사람이 없다. 한동훈을 당해낼 수가 없다. 이것도 뭐 서정욱이 웬일도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거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TO를 만들지 마라. 이런 뜻 아닐까요? 보궐선거를 아예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뭐야? 이진숙을 밀어라. 이진숙이 후보가 되면은 보궐선거 안 해도 된다. 대구는 뭐 그런 얘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야 한 2, 30개를 정기적으로 분석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중에 이게 재밌는 게 하나 있어 갖고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진중권 교수가 이 오세훈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썸네일이 어떻게 되느냐? 오세훈이 잃은
많은 것들이 있다. 양다리 걸치다 체면만 구겼다. 이 양다리를 갖다가 어떻게 걸쳤느냐? 하나는 서울시장에 걸치고 하나는 당권과 대권에 걸쳤다. 지금 이 얘기예요. 진중권의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오세훈이 처음에 할 때 등록을 안 했잖아요. 그 경선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럼 그때 경선 등록을 갖다가 왜 안 하느냐 하면은 뭐예요? 아, 이거는 당권이다. 당권과 대권을 갖다가 그러니까 선거 끝난 이후에 당권과 왜 아니 당대표한테 맞서 갖고야 어떻게 공천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 장동혁을 까대면서 뭐 혁신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뭐 절윤을 해야 된다 이렇게 호기롭게 얘기할 때는 그 분석가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이게 서울시장보다는 이 서울시장 포기하고 당권과 대권을 갖다가 노리고 지금 버티는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가 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등록하였으니까 한 번 연장을 해줬잖아요. 이틀을 갖다가 또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당권과 대권이 맞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 번째 세 번째 연장할 때 서울시장 등록을 했잖아요. 후보 등록을. 그러니까 이거는 당권과 대권도 물 건너가고 서울시장도 안 될 것 같다. 양다리 걸치다가 이런 명분 저런 명분 다 잃고 그러고 오세훈 안 좋게 평가한 거죠. 예, 진중권 교수가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양다리 걸치다가 가랭이 찢어졌다. 뭐 쉽게 얘기하면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정말. 자, 제가 이제 이게 이제 국민일보 기사가 제가 방송 키기 바로 직전에 따끈따끈하게 떠갖고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지금 대구보다는 그러니까 국민일보의 그 논지에 의하면 대구보다는 부산갑 출마에 더 지금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해당되는 거를 갖다가 캡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 보궐 출마 쪽으로 마음이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공석이 유력해진 부산 북갑이 최우선 선택지로 검색된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 내용은 변수로 지목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른 오늘이죠. 한 전 대표는 전날 일부 친한계 인사들과 회동하고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 논의했다. 한 친한 친한동계 인사는 통화에서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한 전 대표가 의원으로서 당선돼 돌아올 경우 국민의힘에 줄 수 있는 충격 효과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도 정치인으로서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적으로는 전 의원의 전재수입니다. 전재수 의원의 부산 북갑이 가장 정치적 명분이 있는 지역으로 거론된다. 민주당 의석을 보수 진영으로 뺏어온다는 의미에서 출마의 정당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전재수 의원, 지금 부산 북갑은 민주당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해운대는 이제 주진우는 원래 국힘이니까 뭐 국힘 나가서 한동훈이 뭐 국힘 한동훈 지금 국힘이라고 지금 그 뭐야 한동훈 스스로도 그렇고 사람들이 한동훈을 갖다가 아직도 국힘이라고 생각하죠. 네, 무소속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국힘으로 퉁쳐갖고 지금 전제하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힘 지역보다는 뭐 그거 해봐야 똔똔 아닙니까? 의석이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재수 민주당 그 의석을 갖다가 뺏어오면 그래도 민주당 의석 하나 뺏어와 갖고 한동훈이 배째달았다. 충분한 명분이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친한동훈계도 한동훈을 부산 북갑에 출마하시라. 근데 지금 그 우리가 왜 한동훈이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2주 전이죠. 2주 전에 부산에서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이후로 지금 언론에서는 대구보다 그러니까
대구 수성보다는 부산 북값이 한동훈한테 훨씬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게 지금 공통적인 분석이에요. 그 패널들의 공통적인 분석은 대구보다는 부산이 더 유력하다. 당선이 더 유력하다. 이게 지금 대세입니다. 열심히 이진숙, 주호영 지역구로 보인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주호영, 이진숙한테 빠찌달게 한다. 이 얘기도 제가 얼핏 들은 것 같긴 하네요. 이진숙을 배지를 단다. 주호영 지역구에서. 예, 사불교님, 서변 이놈, 얼떨결에 나온 진심. 그러니까 서정욱은 한동훈이 세다.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한동훈의 당선을 안 되게 하려면 티오를 주지 말아야 되는 이런 뜻이죠. 예, 티오를 주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요? 사표를 내더라도 주호영이 사표를 내도 4월 30일 날 사표를 내는 게 아니라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그러면 거기 보궐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겠죠. 예, 양희님, 김정영님이 힘들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경동시장 참여 부탁했나 봐요. 중요한 시기인가 봐요. 정말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 언제 얼마 안 남았네요. 오늘 목요일이니까 금, 토, 일 이틀밖에 안 남았네요. 여러분 정말 경동시장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 전환점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왜 그러냐면 대구는 지금 뭐 출마 예상지잖아요. 수성갑이. 또 부산 북구가 또 출마 예정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출마 예정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경동시장은 출마 예상 지역이 아닙니다. 네, 거기 뭐 보궐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서울에서 만약에 미어터지게 모였다. 교통이 마비됐다. 그러면 정말 이제 한동훈 몸값이 한 단계 격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저분을 몰라 뵀구나. 이렇게 격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좀 한동훈 지지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좀 나가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게 너무 이 국힘이 왜 이런 국힘에 아직도 미련을 두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일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자, 고성국이 뭐라고 그랬냐? 이진숙이 대세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진숙이 서울시장을 출마했어야 했다. 여러분, 이진숙이 서울시장 나오면 될까요? 아니, 나경원이 나와도 확실히 떨어질 것 같은데, 이진숙이 나오면 확실히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고성국 지금 선거운동 같이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구 동성로에서. 뭐 명함을 나눠주면서 둘이 같이 꽁짝이 맞아갖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그건 방송했죠. 예, 어느 분이 그렇게 썼다고. 근데 이진숙이 대세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을 출마했어야 된다.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럼 이진숙 자신은 지금 뭐를 하고 있느냐? 이진숙 그 페이스북입니다. 위풍당당 대 위풍당당. 초등학교 후배 양준혁을 만났습니다. 양준혁이 유명한 야구 선수 아닌가요? 양준혁? 정말 급하니까 온갖 거를 갖다가 다 끌어다 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준숙 갖고 자기 얼굴로 안 되니까 양준혁의 인지도를 이제 묻어가려는 그런 거죠. 아니 이걸 보면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여러분 혹시 BYD라는 그런 자동차 그거 혹시 아나요? 저도 요새 그 필리핀에 많이 돌아다녀요. 그 로고가 BYD 이렇게 써갖고 많이 돌아다녀 갖고 아니 저게 어느 나라 차일까? 근데 디자인도 괜찮아요. 디자인 그래갖고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차더라고요. 중국 차. 절대 안 사죠. 왜냐하면 아니 겉모양이 번질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는 엔진이 생명인데 최소한 엔진의 노하우를 하려면
30년, 40년은 돈을 쏟아부어야 제대로 된 엔진을 만들 수 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 현대자동차에 대학 졸업하고 들어가서 연구실에 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갖다가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엔진이잖아요. 그럼 신차가 나오면 신차를 갖다가 새 차를 5개, 10대 이렇게 산대요, 현대차에서. 그리고 그걸 이제 분해를 해보는 거죠. 엔진도 뭐 이렇게 쪼개보고 저렇게 쪼개보고 그렇게 갖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무리 맞춰봐도 그 섬세한 미세한 그 차이를 갖다가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비 있잖아요. 아직도 그 현대차가 이 도요타 연비를 못 쫓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차 중에 하나가 이제 모하비인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타고 다니는 차가 이제 모하비였는데 모하비 차 정말 좋아요. 그런데 그때 현대 회장이 뭐라고 했냐? 모하비에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다. 근데 아쉬운 게 뭐냐? 아쉬운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뭐냐면 모하비 연비를 못 잡은 거예요. 연비가 너무 세요. 기름을 너무 많이 먹어. 그런데 똑같은 사이즈의 이 도요타에서 나온 이제 제가 지금 뭐 필리핀에서 타고 다니는 건 이제 도요타인데 왜냐면 제가 다리가 길어갖고요. 항상 SUV 차를 타거든요. 이 세단은 다리가 길어갖고 진짜 운전하기가 쉽잖아요. 좀 높잖아요. 그러니까 높으니까 좀 운전하기가 편해갖고 그거 하는데 정말 이 도요타의 연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BYD라는 그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에서 만든 이게 똑같아요. 양준혁의 이름을 갖다가 따갖고 브랜드를 이제 엎으려고 하잖아요. 그 필리핀에서 가장 잘 나가는 꽃미남, 가장 잘 나가는 꽃미남 배우를 갖다가 써갖고 뭐 영상도 찍고 화보 찍고 자건 그거 그 브랜드 이미지를 갖다가 만들려고 저간 돈을 지금 엄청 엄청 쏟아붓고 있습니다. 음, 이진숙 보니까 딱 지금 필리핀의 그 뭐야 BYD 중국차가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이게 엎어질까요? 양준혁하고 이렇게 다정하게 손잡는 뭐 초등학교 후배다 굳이 그 인연을 갖다가 따진다 해갖고 초등학교 때 알기나 했을까요? 양준혁하고 정말 어이가 없어요. 그런데 국힘이 어떤 지금 심각하냐 하면 안동이에요. 안동의 창 여기 있잖아요. 안동 얘기인데 이게 아마 공기창을 지지하는 그 페이스북인 것 같습니다. 안동의 창 공기창 이렇게 갖고 안동 그러면 이제 영남 아닙니까? 저희 경상도 안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지네들끼리 도토리 키재기 싸움하는 거야. 이 공기창 김우숙 뭐 그랬고 뭐야 자기가 여론조사 2위다. 그러니까 공기창이 이렇게 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안동시장 될 거야. 근데 제가 얘기했죠. 이번에 그 뚜껑을 열어보면 그냥 국힘은 그 영남당이 됐을 거다. 영남당. 우리가 이제 충청 지역당이라고 이렇게 그 쓰리김 때 김종필이 항상 그 충청 지역당 하니까 이제는 이게 국힘이 전국구 당이 아니라 그냥 영남의 그냥 지역당으로 쪼그라들 거다. 지네들끼리 지금 이게 싸우고 있잖아, 안동에서. 누가 더 센지. 도토리 키재기를 갖다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안동시장 그냥 먹어라. 15% 안에 안동시장. 그다음에 제가 또 소개한 게 청송이죠. 청송 군수. 그래. 국힘 가져가. 어, 근데 딴 지역은 민주당이 다 먹는다. 아니 지금 이런 국힘을 갖다가 아직도 지금 희망을 걸고 국힘에 무슨 개혁을 하겠다니 뭘 하겠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음. 예. 양희님, 저는 서울이라 가는데
주마다 행사를 해서 힘드시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생각해 보니까 매주 토요일 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날 그죠? 그래도 좀 근처에 계시는 분만이라도 좀 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근처에 계시는 분 경동시장으로 좀 1 시에 한다고 합니다. 일요일 날 1 시에. 예, 육선생활동님, 간세운 서울시당 당권뿐 아니라 양다리 걸친 게 아니라 윤 어게인 막간 세력과 제정신 저륜 사이에 양다리로 걸쳤죠. 간세운뿐만 아니라 많은 국짐 인사들이 그랬는데 이게 피하 구분이 극명해지고 서로 멀어질수록 양다리가 찢어지고 피보고 있는 중 찢어질 수밖에 없죠.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좋아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데 아니 이거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성격이 아니잖아요. 하나 이게 성격이 완전 다른 거잖아요. 서울시장하고 당권 대권은 이게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쪽에 올인을 했어야지. 서울시장이면 서울시장 뭐 그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이 1차 등록 안 할 때 등록 안 하겠다. 그래 갖고 개혁을 원한다. 뭐 혁신 선대위를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뭐 절연을 해야 된다. 뭐 온갖 얘기를 다 했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중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서울시장 등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서울시장은 나갑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예? 아니 그럼 예를 들어 등록을 안 하면 그건 뭐예요? 무소속으로는 안 나온대 또. 아니 등록 안 하고 서울시장 나가려면 무소속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 마디를 했는데 세 마디가 도저히 이게 앞뒤가 안 맞아. 등록 안 하겠다. 혁신을 원한다. 그런데 무소속으로는 출마 안 한다. 그런데 서울시장은 나갈 거다. 이게 도대체 맞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양다리 예. 이렇게 하자니 당권이 좀 아쉽고 당권을 하자니 서울시장이 좀 아쉽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몇 번 하다가 결국은 김중공 교수 말대로 쫄딱 망했다. 체면만 구겼다. 이 체면만 구겼다는 거는 뭐 점잖게 얘기하는 거지 정말 다 잃었다는 거죠. 오세훈이 많은 걸 잃었다. 명분도 잃고 서울시장도 안 되고 제가 그랬잖아요. 오세훈 이제 집에 갈 일밖에 없다. 서울시장도 안 되고 당권도 놓치고 대권도 말도 안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한심한 국힘을 갖다가 어떻게 고쳤을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제가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보여요.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망하고 있느냐? 이렇게 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사기대출 의원직 상실령 이거 확정이 된 거예요.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돼서 배지가 떨어졌어요. 양문석. 그래서 양문석이 안산이잖아요. 이 안산시 갑에는 이번에 보궐선거합니다. 근데 이 안산시 갑에는 이제 국힘은 못 나가죠. 왜냐면 뭐 여기는 뭐 민주당에서 뭐 무명이 나와도 되는 게 안산이 완전 거기는 민주당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누가 나와도 민주당이 된다. 어쨌든 보궐선거를 해요. 그랬는데 이 판결이 나오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고 양문석이 뭐라고 그랬느냐? 재판 소원을 시사했다. 재판 소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심이죠. 삼심분로 사심이죠. 그리고 사심 들으면 또 오심이죠. 6심. 한동훈 말에 의하면 8심까지 갈 수 있다. 또 어떤 모 변호사에 의하면 9심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세요. 논란의 재판 소원 도입 나흘간의 재판 취소건만 44건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완전히 사법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라 망해가는 거죠. 심지어는 중앙일보발로 뭐겠냐 찌앙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는 거 여성분이신데 먹방으로 1000만 구독자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혹시 그 찌앙 먹방 보셨나요? 정말 몸도 그렇게 살찐 사람도 아니에요. 키도 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호리호리하고 하는데 뭐 잔뜩 차려놓고 여기 뭐 짜장면 10그릇, 탕수육 몇 그릇 잔뜩 차려놓고 그리고 계속 먹어. 계속 먹어.
그리고 먹방으로 유명해진 건데 이 쯔양을 갖다가 협박해서 그래서 사기친 돈을 뜯어낸 그런 있습니다. 쯔양 협박범도 사심 청구를 하겠다. 성폭행범도 사심 청구한다.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한민국 완전히 그냥 사단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통과가 돼 갖고 지금 이 난리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노란봉투 통과돼 갖고 지금 난리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이걸 갖다가 뭘로 덮겠다는 거예요, 이재명은. 주식. 주식 돈 버는 사람 있잖아요. 주식. 그다음에 이번에 라면값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라면값 내리고 빵값 내리고 식용유값 내리고 그다음에 뭡니까? 기름값 찍어 누르고. 왜냐하면 이 사심이 이거는 우리는 피부에 와닿질 않아요. 우리가 뭐 특별한 사람이 뭐 이렇게 뭐 대법원까지 갈 일이 있습니까, 솔직히. 대법원까지 그렇게 뭐 중한 범죄가 뭐 보통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라면값 내리고 무슨 뭐 빵값 내리고 이건 금방 피부에 와닿잖아요. 주식해 갖고 돈 벌면은 금방 피부에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서 지금 지지율이 60% 이상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의 진심은 뭐냐? 결국은 이걸 왜 했어요? 본인 방탄하려고 한 거잖아요. 만에 하나 이게 재개돼 갖고 이재명이 30년 뭐 무기징역 이렇게 나오면 그거를 갖다가 이거 부당하다 해갖고 4심, 5심, 6심, 7심, 8심 죽을 때까지 질질질질 해갖고 10년이고 20년이고 끌려고 이거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양문석이 겁없이 이걸 쓰겠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 때문에 만든 거라고요? 이재명 때문에 만든 건데 양문석이 겁없이 자기 배지 지키려고 이거를 갖다가 의원직 상임 양문석이 재판소원 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 말을 듣고 이재명이 이 녀석 봐라. 야, 그거는 나만 쓸 수 있는 거야. 네가 쓰는 게 아니야. 나만 쓸 수 있는 거야. 이게 신문의 헤드라인이에요. 양문석 재판소원을 포기했는데 왜 포기했느냐? 양문석이 재판소원 포기 배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뭐냐? 빈말 안 한다. 사업자금 속여 부동산 구매 시 처벌하겠다. 꼼수 쓰다 피해보지 마라. 라고 대통령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동아일보에서 언론 받아갖고 이재명이 사업자금 대출받아 부동산은 사기죄다. 꼼수 쓰다가 피해보지 마라. 반드시 엄벌하겠다. 보니까 양문석이 딱 그 사례네. 그러잖아요. 자기 딸 그것도 무슨 사업도 물론 학생이 그 당시에 학생이라고 그랬는데 학생인데 그것도 서울이 아니라 저기 그 저축은행 대구에 있는 저축은행에다가 대출 받아갖고 집은 어디서 샀어요? 반포에 샀다고 그랬잖아요. 완전 사기 대출이죠. 그렇게 갖고 이제 그게 확정이 돼갖고 배지가 떨어졌는데 그걸 갖다가 사심죄를 갖다가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이재명이 야, 그거는 내가 마지막으로 쓰려고 나온 건데 자꾸 네가 이런 식으로 하면 무리를 일으키면 안 되지. 경고. 꼼수 쓰다 피해보지 마라. 양문석 귀담아 들어. 이 얘기 나오고 양문석이 포기했다. 안 하겠습니다. 재판 소원 안 하겠습니다. 사심 안 할게요. 양문석이 포기를 했다. 지금 나라는 이렇게 절단이 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주식 뭐 이재명 때문에 돈 벌었다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한동훈을 빨리 대통령 만들 생각이나 좀 합시다. 대한민국을 재건할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다. 예, 네, 말씀드립니다. 아, 열정님이 양준혁 좌파인 걸로 아는데요. 그렇군요. 좌파. 극우랑 극자랑 통하나 봐요. 그렇지. 이진숙은 극우, 양준혁은 극자. 짝짝꿍. 열정님, 디비아가 중국 전기차 1위. 비아 D. 그러니까 이게 그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로고가 BYD예요. 예, BYD 이렇게 우리가 현대 로고 맞듯이 로고를 차 뒤에. 그런데 이게 아마 무슨 전기 그러니까 회사가 자동차로 시작한 회사가 아니라 무슨 뭐 전기 배터리 만들고 이제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만들고 이러다가 결국 이게 모체가 그렇게 되다가 이제 자동차로 넘어온 것 같은데 여러분 차는 30년, 40년 엔진입니다, 엔진. 예, 유천생 감독님, 집정권 들어선 다음 중국차 선전이 급증했는데 안 사죠. 배터리 폭발할까 봐. 근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전기차의 특징이 뭐냐면 불이 나면 문이 안 열린대요. 왜냐하면 이게 불이 난다는 거면 전기 배선이 다 스톱된다는 거잖아요. 다 타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디젤 차나 가솔린 차라면 불이 나도 이게 기계식 아닙니까? 까부수고 나올 수가 있는데 전기차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그런 거 있습니다. 예. 그 미국에서 전기차를 지금 포기 수순으로 가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전기차의 가장 큰 맹점이 불이 나면 결국 사람이 죽는다. 못 빠져나와서. 예. 그리고 이제 배터리 폭파 사건도 가끔 나잖아요. 뭐 아파트에 충전하고 와 보니까 뭐 폭발이 돼 있더라. 밤새 그 과충전이 돼 갖고 뭐 폭파가 돼 있더라. 뭐 이런 기사 가끔 나지 않습니까? 전기차가 이게 완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입춘을 생한동님, 양준혁이 폭망하고 이제 겨우 가게 하나 차리고 재기 노리고 있는 것 같던데 안타깝네요. 재수 없어서 또 망하면 어쩌노? 애걸에도 사진 찍지 말지. 왜 이용당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을 알려면 SNS를 한 10분, 20분만 좀 검색해 보시라. 이런 거는 이제 이 정규 뉴스에는 안 나오는 얘기잖아요. 정말 저도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예?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뭐 어깨에 손 올려놓고 다정하게, 이게 집인 것 같은데, 뒤에 액지 있고 벽지 보니까 집에 찾아가서 찍은 것 같은데, 야, 이 거절할 수 없는 뭐가 있었는 모양이죠. 양준혁이 거절할 수 없는 뭐가 있는 거. 안타깝습니다. 근데 국힘은 지금 이러고 놀고 있어. 예? 그런데 무슨 놈의 국힘에서 희망을 보겠습니까? 그냥 오로지 우리의 희망은 한동훈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한동훈이 이번에 보궐선거 때 꼭 좀 배지를 달았으면 좋겠다. 전재수. 지금 뭐 거기가 확률이 제일 높다 하니까 그 전재수 부산 북갑에서 배지를 꼭 다시라. 기도 세게 하겠습니다. 예, 지난 한 주간 동안 한통영 방송과 이렇더라 방송을 후원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3월 9일에서 3월 16일까지 구독권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없었고요. 스포츠로 보신 분 보이스해븐님, 벨리시모님, 정일리님, 사필기정님, 엘리아님, 애농님 감사드립니다. 예, 멤버십 후원은 없었고요. 특별히 그 미국에서 보이스해븐님이 US 달러로 50달러, 또 벨리시모님, 정희님이 5만 원, 사필기정님 5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이고, 아직도 53분이 보고 계시는데, 와, 1시간이 넘는 방송을 이렇게 많은 분이 보고 계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좀 14,000명을 돌파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도 13,500에서 머물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또 재방송 분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그러니까 500분만 눌러주시면은 다음 주에는 14,000 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 목요일 벌써 일주일이 다 갔네요. 내일 이제 불타는 금요일이네. 여러분 그 목요일 저녁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또 변함없이 내일 금요일에도 7시 30분 한통영 정기 방송에서 방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아, 육천상노님께서 문문의 글을 써주셔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라면값 50원 내리면 뭐 하냐고요. 팬데믹, 소주성, 덤퍼주기 등으로 밥값 이빠이 올리더니 최근 제일 싼 점심값 9,000원짜리 1만 원 오르고 다른 점심값도 줄줄이 올랐음. 주식 이익 본 사람이 10이면 피 본 사람이 100이고 주식 이익 본 사람이 나머지 국민 오른 밥값 대준다나요. 주식시장하고 국민들 체감 경기는 반대로 가는데 즉 안 속아. 여러분 장동민이라고 개그맨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젠가요? 그 개그맨이 청와대 초청을 받았어요. 무슨 놈에? 거기 나와갖고 이재명하고 주거니 받게 장동민이 뭐 주식 투자로 돈 좀 벌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유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전국구로 알잖아요. 장동민이 그래도 개그맨 중에 좀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새 봐라. 여기 장동민도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다. 이걸 갖다가 대놓고 언론에다가 이재명과 같이 나와갖고 대담 형식으로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마치 무슨 말씀하신 대로 주식에 갖고 무슨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번 것처럼 그러지만 사실은 돈 번 사람은 소수입니다. 예. 잃은 사람이 훨씬 많죠. 손해 본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 주식은 제로섬 게임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육선생 감독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들 반가웠습니다. 예, 즐겁고 행복한 목요일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